남편과 불륜하고 임신한 내 회사에서 격리. 어차피 대표님 시어머니 아이를 원하잖아. 당신한테 이 아이 줄게요. 나름 자수성가한 40대 여성입니다. 대학 때부터 소소하게 시작했던 제 사업은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 건설한 중소기업이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그런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수준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이룬 저만의 사업체였습니다. 어느덧 직원들도 30여 명이 되었고 개인 사업자였던 사업체도 당당하게 법인으로 체제를 바꿨죠. 이 사업체에게 제 20대와 30대를 다 바쳤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일을 하느라 저는 남자 만날 생각도 못했고 사실 시간도 없었어요. 제 일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협력업체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만난 사이였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어요. 제가 발주를 주는 그런 형태였기에 한마디로 제 회사의 하청업체 대표였던 거죠. 저와 동갑이었고 회사의 규모는 작았지만 무엇보다 하청업체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로 만나 저희는 일로 인해 만남이 잦아졌고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저는 워커홀릭이었고 가정생활보단 우선 일이 먼저였죠. 당연히 저희는 아이는 포기했고요. 제가 노산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를 위해 제 일을 포기할 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그 일로 인해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돈이면 다냐?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요즘 세상에는 50대 되어서도 애 낳더라. 여자가 뭐 그리 대단한 일 한다고 애를 안 낳네. 네 일이 중요하네. 그런 소리를 하니 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일을 멈추면 이 사람 회사도 힘들어져요. 제가 이 사람 회사에 가져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아범한테 네 회사를 주면 되겠네. 어차피 비슷한 회사고 하니 아법한테 네 회사를 넘기고 너는 집에서 살림하면 될 것 아니냐. 여자가 너무 잘 나가도 남자가 힘들어하는 법이다. 자고로 여자는 조신하게 집에서 살림하고 새끼 낳아주고 하는 거야. 네가 결혼 전에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집 법을 따라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남편도 결혼 후 회사 합병을 원했고 공동대표를 원하더라고요. 명목은 제가 그동안 힘들게 일을 했으니 이제 조금 편안하게 쉬라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고 물론 위험 부담도 있었지만 제가 힘들여 키운 회사인데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공동대표는 억자리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제 회사가 사업적으로 발전성도 수입도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제가 너무 화를 내자 남편은 더 이상 합병건에 대해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시엠이 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구나. 너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보다 살 빠진 건 알고 있니? 일도 좋은데 남편도 챙겨야 할 거 아니니? 넌 우리 아들 밥은 챙겨주니? 어머니, 저 또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예요. 어머니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 회사가 아드님 회사보다 더 크고 더 바쁘다고요. 제가 밥 차려주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이런 걸로 저를 괴롭하시는 거죠? 말하는 것 좀 봐라. 회사 대표면 심해이도 없는 거니. 그리고 네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하는데 네가 언제 한번 용돈이라고 준 적이라도 있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며느리 노릇을 못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줘야 할 거 아냐?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계속 제 회사 대표를 남편으로 하라고 재촉했고 한편으로는 돈 잘 버는 며느리라고 제 등에 빨대를 꽂히려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소소하세 명품 사달라고 하는 건 애교였고 제가 결혼 전부터 아가씨랑 남편에게 크루즈 여행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졸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잘 버는 며느리 두었으니 나한테 손주를 안겨줄 생각을 안 하니? 그 대신 크루즈 여행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결혼을 하면 꼭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을 한 것처럼 약속 이행을 안 하고 있으니 다른 걸로라도 갚으라고 하는 협작조였죠. 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크루즈 여행을 아가씨와 남편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보내드리고 싶어서, 내가 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 다 살 수 있어. 어차피 자기 가족도 다 내 가족이니까. 하지만 마치 내 돈이 자기를 돈처럼 행동하는 건 절대 못 봐줘. 그리고 여자라고 이러쿵저러쿵 한 번만 그런 말씀 더 하시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사역가야. 윗지는 장사는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자기 손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
이 일이 있는 후 남편과는 조금 소원해졌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 엄마한테 경고를 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고 여자이기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남자에게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자주 외박을 했어요. 그래도 어떤 이유인지는 꼭 저에게 말을 해주었고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저는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이 바닥 정말 좁거든요. 억진 소문 만들어내는 말도 많고 뒷말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여있는 곳이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 대표였기에 남들의 시선과 입이 좀 더 주목되는 그런 입잡에 있는 사람이었죠. 김 대표, 사실이야? 지금 별거 중이라며? 무슨 말씀이세요? 발거라뇨? 에이, 왜 이래 우리끼리 지금 소문 다 났어. 자기 남편 젊은 애랑 바람났다고 소문 다 났어. 이래 미친 저는 남편을 나몰라라 했고 가뜩이니 남편은 저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 그게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 결국 남편은 잘난지 마누라 버리고 한참 어린 경리년이랑 붙어 먹었더라. 근데 남편이 참 불쌍하다. 그 김 대표가 어디 보통 얘기냐? 칼 같은 그 성격에 어떤 남자가 배견하겠냐? 다 이해한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군요. 네, 남편은 젊은 경리년과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년은 임신까지 했더군요. 나도 처음에는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집에서 무시만 당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저 여자는 안 그러니깐 암튼 이렇게 됐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처분은 기다릴게. 그래도 너희 잘못도 있다는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밖으로 내몬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라는걸. 제가 너무 잘나서 제가 아이도 안 낳고 일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밖으로 내몰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야말로 적당히 남자한테 져주고 살살 안기기도 하고 좀 그래야지 앉은 자리 풀도 안 나게 생기게끔 그렇게 독하게 구는데 어떤 남자가 버티겠냐? 이혼하고 어차피 우리 집 새끼 가진 여자인데 저 여자랑 결혼시키란다. 너는 그렇게 독하게 어디 혼자 잘 살아봐. 요즘 어린 것들 참 만만치 않더군요. 제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지지 않더군요. 저희도 잘못한 거지만 대표님도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결혼은 왜 하셨어요? 오빠를 밖으로 내몰고 이 상황까지 오게 한 건 대표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 키울 생각 없어요. 그냥 대리모 뒷다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돈이나 두둑하게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헤어져 드릴 거니까 이혼이다 뭐 이런 건 안 사셔도 돼요. 대표님 시어머니도 아이를 원하셨다면서요. 엄청 좋아하시던걸요. 나중에 아이 주겠다고 하니깐 네가 지금 정신이 돌았구나. 애를 줘? 누구한테? 나한테? 그 애 새끼를 왜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헤어져 줄 거라고? 니들이 아주 그냥 싸우러 돌았구나. 웃음만 나오네. 적당히 미쳐야 미라라도 통하지. 너 지금 상간녀 고소 당하게 생긴 거야. 헤어져 주네. 애를 주네.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거라고. 멍청하게 머리에 똥만 들었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라는 사람을 그것도 한가운데에 올려두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나를 지금 이런 시궁창에 몰아누워? 그것도 별감도 안 되는 것들이? 남편과는 이혼 소송 및 위자료 그리고 저에게 아이를 넘겨주겠다는 그 정신나간 년에게는 상간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남편을 사기에 배려해줬던 발주들을 모두 취소해버렸습니다. 또한 불량품에 대한 손실금에 대해서도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회사의 회계 쪽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까지 나오게 되었더군요. 그간 젊은 애랑 붙어 먹느라 경리년이 돈을 야금야금 빼돌린 걸 빙신 같은 남편은 몰랐더라고요. 고소해. 남편 회사 측에서는 그 경리년을 회사 자금횡령으로 고소고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작은 회사에 감사가 뜬다는 것은 회계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없는 것도 털어내는 것이 바로 회계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남편 회사는 이제 회생 불가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제서야 남편 놈도 정신이 돌아온 건지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빌더군요. 남편이란 놈과 시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고 지가 귀신에 쓰였었다고 제 앞에서 본인 뺨을 계속 때리더군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럼 자기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이제 와서 벌벌 떨며 빌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 제 인생까지 한심해지는 것 같더군요. 그 한심한 것들은 저희 본안업체에게 질질 끌려 쫓겨났습니다. 다들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는 거서요. 남의 떡이 커 보이듯 내 떡은 작아 보이고 그리고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떡이 보이는 법이지요. 애초에 자격지심에 쩔어있던 등신 같은 놈은 젊은 년한테 사기나 당한 것이고 능력 없는 아들놈 기으면서 능력 있는 년이 생겼다고 지 아들놈도 없던 능력이 생겼다고 주제넘는 참견을 했건 시엠이나 이 집안 홀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지요. 쫄딱 망해서 사기꾼 어린 년이 낳은 애랑 허영심에 가득 찬 노모랑같이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면 되겠네요. 날로 내 회사를 처먹으려 했던 이 양심 없는 놈아 네가 복을 걷어 찬 거야.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해.